네, 이번 시간에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를 두고 있는 취지는 앞서 있는 자본시장법 제3조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는 이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과거에서 취하고 있던 열거주의 규제체계, 즉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상품만을 규제하겠다라는 열거주의 체계를 이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포괄주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바로 금융투자 상품인데요. 하나하나 상품을 법에서 적시하지 않더라도 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하면 그 타이틀에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포괄주의 규제 체계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수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이 상품이 과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뭔가 대조하고 비교할 개념은 있어야지 수범자로서는 법이 원하는 취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는 이 금융투자 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별한 후 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그중 하나인 증권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 어떤 것인지 이 조문을 보면 대략 그 개념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이 바로 이 자본시장법 제4조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증권의 정의를 내린 후에 2항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증권인지 예시적으로 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증권이라는 것은 이 법조문을 보듯이 중요한 것이 추가로 지급 업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이 정권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정권을 취득할 때 지급하는 대가 외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어줄 이유가 없는,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 정권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업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가 좀 더 일상적으로 쉽게 정의를 내려보면 취득 대가 외에는 이 추가적인 손실 위험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즉 취득 대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부 손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위에는 어떤 추가 손실이 없는 그러한 금융투자 상품을 정권이다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법이라는 영역에 가면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굳이 1:1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통만으로 증권을 유통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이전된다는 그런 유가증권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실체적인 권리 개념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 정권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관련 정권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어떤 도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까지나 어떤 실용적 측면에서 이 정권의 의미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정권이 실체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개념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이루어진 개념은 아니다라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은 추가 지급 업무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추가 지급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번에 한번 살펴본 파생 상품에 해당됩니다. 즉, 본전도 못 찾을 위험에 그치는 것이라면 증권이고, 본전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이 더 들어가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이제 파생 상품에 해당한다고 전번에 금융투자 상품의 구분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단서라고 하죠. 다만 이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어떤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체화된 내용을 보면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면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증권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라는 일종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가서 더 살펴볼 텐데요. 추상적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증권 형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면 어떤 1대1 계약, 특정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어떤 계약의 종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성, 즉 자본시장법 규제가 필요한 일정한 투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은 이 단에는 증권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상당히 유통성이 낮습니다. 개별적인 계약 형태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 금융투자 상품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주식이나 사채처럼 어떤 공개 시장에서 이렇게 널리 유통되는 그런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계약 증권과, 그리고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외에도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이런 아주 인적 단체의 성격이 강한 회사 내지 기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주식을 팔면 바로 그 주식회사로부터 탈퇴를 하는 이런 자유로운 진출과 탈퇴가 가능함에 비해서 이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원들이 서로가 잘 아는 사이에서 그 서로의 그 가진 장점이라든지 그 특성 때문에 이제 뭉쳐지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탈퇴하거나 진입하기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의 이제 진입과 탈퇴와 관련된 이 출자 지분도 결국은 굉장히 유통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계약증권과 상법상 인적 회사의 어떤 출자 지분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증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 규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 출자 지분이나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의 어떤 재무적 그리고 사업적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권신고서 제도를 적용할 때만 이 증권으로 보게 되고요. 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특례라고 해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흔히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일반적인 증권신고서 규제가 약간 특별하게 특례 형태로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근본적인 공시 규제의 뿌리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신고서 제도나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특례에서는 이 투자계약증권 등이 증권으로 취급이 되지만
그 위에는 이제 정권으로 취급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더, 이 부정거래행위 규제. 우리가 주식과 같은 경우 시세 조정을 하고 또 자기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어떤 거래 이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부정거래행위 규제, 공시규제, 이 두 개 분야에서만 투자계약 증권과 인적회사의 지분 등을 증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권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4조 1항의 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증권의 하위 항목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개별적인 증권의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